여러분,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수출하는 거 말입니다. 이거 중단시켰어요. 예. 당장 중단시킨 것은 아닌데요. 예. 오는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 물질 수출을 금지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이게 자원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원민족주의가. 이렇게 만약에 팜유를, 이게 인도네시아는 팜유가 많은데요. 팜유를 수출을 안 하게 되면요. 세계 시장의 영향 어마어마할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해바라기 씨유가 지금 시중에 잘 안 나오거든요. 가격도 비싸고.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해바라기 씨유가 엄청나게 세계 시장에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팜유는요,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요.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여러분, 팜유 가격이 급등하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에는요. 톤당 710달러 하던 가격이 말입니다. 2022년 3월에는 2배가 더 올랐습니다. 예, 156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세계 식용유 시장의 가격이 오르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해바라기 씨유를 수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팜유의 어떤 가격이 급등하는 거예요. 이 가격이 급등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생산자예요. 아니면 내가 유통업자입니다.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고요. 예,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자꾸 사들여서 매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렇게 일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조차도 팜유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팜유 팔아라. 네. 이게 팜유를 안 팔고 지금 감추고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물량의 20%를 국내 공급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조치, 여기서 좀 더 높여서 수출 물량의 30%를 국내 의무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가격은 안 떨어졌어요. 가격은. 실제 말입니다. 작년 초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리터당 14,000루피아에서 14,000루피아에서요. 올해 초에는 2만 루피아가 됐습니다. 40% 급등했어요. 40%.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물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물가가 오르면.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착한 거죠. 그죠? 굉장히 착하죠. 예. 특히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떨어지면 정부의 이야기를 참 그대로 다 믿어버립니다. 물가가 지금 우리도 사실 4.1%라고 하지만 밥상 물가는 더 심각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용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대학생들이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수천 명이 자카르타 도심에서 이게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 3년임 대선 반대한다. 또 대선 연기에 반대한다. 이러면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극단적인 조치를.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팜유의 수출 중단을 하게 되면 이미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석탄을 수출 중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석탄 시장의 가격 올라간 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3월 21일에 여러분 보세요. 석탄이 지금 얼마면 249.80달러잖아요. 톤당. 그런데 4월 8일이에요. 이게 뭐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 3주가 채 못 지났죠. 297.4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만큼 말입니다. 석탄의 가격은 진짜 많이 뛰었거든요. 진짜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팜유도 그만큼 가격이 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자원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미 2019년 말에 니켈 원강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에는요. 보크사이트나 혹은 구리 원광 수출도 금지할 거다. 이렇게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씩 이제는 원자재로 그냥 팔지 않고요. 1차 가공을 끝내서 팔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지고요. 시장의 충격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용유에 대한 자금률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되느냐 이거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콩에 대한 자금률을 보면요. 콩에 대한 자금률. 콩이 지금 자금률이 25%가 채 안 됩니다. 그거를 빗대어 보면 식용유의 자금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수입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래도 밥상 물가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식용유까지 가격이 올라가면 밥상 물가는 더더욱 올라갈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외식 가격이 3월에 6.6%까지 올라갔습니다. 외식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갔죠. 그죠? 6.6%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4월에는 외식 물가가 더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6.6%라는 숫자는요. IMF 이후의 최대 상승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더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더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물가는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민심의 척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꽁꽁 잡아야 돼요. 물가를 잡지 못하면요.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도 커질 뿐만 아니라 경제에 오는 충격도 저는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물가 폭등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저도 이런 걸 보면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